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서 수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알홀 수용소 붕괴의 내막을 파헤쳐 볼 건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만약요, 테러 용의자들이랑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 하나가 그냥 하룻밤 만에 통째로 사라진다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때는 2026년 1월 말, 시리아에 있는 알홀 수용소에서 대규모 탈출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알홀 수용소가 어떤 곳이냐면 ISIS와 관련된 가족들을 수용하던 정말 거대한 시설이었거든요. 거기서 전례 없는 탈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대규모 탈출, 사막에서 벌어진 엑소더스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숫자 보세요. 3만 명 이상.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유엔이 파악한 알홀 수용소 인구가 이 정도였어요. 이게 그냥 3만 명이 아니고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수용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 정부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에 무려 1만 5천에서 2만 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라진 사람들 상당수가 ISIS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 주민 상당수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질문을 두고 지금 관련 세력들 사이에서 엄청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서로 지금 네 탓이다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양쪽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먼저 시리아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SDF, 즉 시리아 민주군이 일부러 우리랑 협의도 없이 빠져나가면서 수용소 벽에 구멍을 100개 넘게 내고 탈출을 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SDF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아니다.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 쪽 애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거다. 라고 맞서는 거죠. 완전히 서로 내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SDF가 낸 공식 성명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 군은 수용소가 그냥 생짜 전쟁터가 되는 걸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철수는 공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죠? 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흐름을 보시면 이래서 일이 터졌구나 싶으실 거예요. 2017년에 IS의 수도격인 라카가 함락되고 2019년에는 사실상 IS가 패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알홀 같은 수용소로 몰려들면서 수용소는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2024년 말에 터집니다. 바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수용소의 보안 시스템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관계가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원래 SDF는 미국이랑 아주 친했어요. ISS 때려잡을 때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도 연합군이 SDF를 믿고 ISS 수감자들 관리도 맡겼던 거고요. 그런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꼬입니다. 새 정부가 SDF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믿었던 미국 연합군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SDF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구나.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55%가 아이들이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이 12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태어나 보니 끔찍한 수용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자기 나라 국민들 데려오는 걸 엄청 꺼려왔거든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실제로 몇몇 나라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호주 총리는 아예 ISIS랑 관련된 우리 국민 송환 안 해? 라고 못 박아버렸고요. 영국에서는 10대 때 ISIS에 갔다가 시민권까지 박탈당한 샤미마 베굼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국제사회 전체가 우리 국민인데 어떡하지?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을 계속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탈출 사태가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ISS의 부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흩어졌던 ISIS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세력을 키우고 제2의 ISIS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물론 다들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을 막아보려고 움직이고는 있어요. 시리아의 새 정부가 우리도 ISS 잡는데 힘 보탤게 하면서 미국 주도 연합에 들어왔고요. 미군은 위험인물로 분류된 ISS 수감자 5,700명 이상을 더 안전한 이라크 쪽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쟁문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ISIS의 칼리프 국가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이념, 그 유산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저 잠시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던 알홀 수용소는 그 이념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요? 이번 알홀 사태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